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니까 또 새롭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일이 다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실제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뉴스를 찾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블룸버그 하이퍼드라이브나 블룸버그 그린이나 시킹알파나 CNBC 베런지, 그리고 테슬라 관련 사이트들, 전기전자공학 관련 사이트들이나 그런 데 중에서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올라주시는 그런 칼럼니스트 분들, 외국인들, 그런 블로그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오는 여러 외국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 것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 담은 자료들, 뭐 AI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료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도 있고, 로이터를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관련돼서 인사이트 중에 좋은 게 있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제가 배우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두세 번은 JP모건이나 블랙락, S&P 글로벌 이런 쪽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그리고 S&P 500 관련 증시 관련 어떤 정보들은 팩트셋에서 보고, 그리고 IT 관련 정보들은 더버지나 테크크런치나 기과이어, 그리고 뭐 인사이트 관련해서는 맥킨지나 아크인베스트나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는 편이고, 증시 관련해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매크로적인 거는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블로그 이런 데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본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뉴스 보고 뭐 읽고 해석하고 이러는 시간이 매일 한 3, 4시간씩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프로TV나 중국 경제나 여러 매크로적인 부분들, 뭐 증시에 대한 부분들, 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중에 좀 유튜브 보다가 재밌겠다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은 유튜브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뒀다가 산책하면서도 듣고 그러고요. 그리고 3프로TV나 아니면 뭐 중국 경제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에 나오는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조회수들을 좀 보면서 어떤 거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또 그쪽 섹터에 모멘텀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업을 보게 되면 신사업 구조나 비즈니스 구조나 아니면은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지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 어닝콜 나오면은 그 어닝콜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스크립트 종류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 만드는 시간 외의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느낌을 좀 싫어하는데, 근데 그게 편하죠. 고여있는 느낌이라는 게 사실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계속해서 도전해서 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만들어서 받는 편입니다. 그런 성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동력이라고 하면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정말 구독자 6만 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인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만큼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의 축적이라는 게 복리 효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틀을 깨고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전체 에너지 관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눠온 정보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 EIA에서 내놓은 정보 에너지 전망 보고서 결과로 보면 연간 에너지 캐파는 올해 대략 52% 정도에서 84%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점은 우선은 그 레퍼런스 케이스로 보더라도, 기본 케이스로 보더라도 태양광의 변화가 가장 크죠. 그래서 풍력에 비하면은 훨씬 더 이 시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적게 쓰는 경우로 보더라도 그 캐파의 증가분 대부분은 태양광 쪽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보통 제가 해당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의 코스트가, 비용이 계속해서 좀 더 낮아질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례일 경우에도 주로 태양광에서의 비용은 크고, 그리고 태양광의 채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태양광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약 3분의 1만큼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천연가스의 가격과 재생에너지의 가격, 이 두 가지의 함수에 의해서 전체 에너지 캐파의 증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인데, 이미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셀, 모듈 설치 이런 과정까지 실제 수요보다 공급이 한
150%에서 200%씩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일이나 가스 비중이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면, 급격하게 본다면 재생에너지의 기울기가 거의 에너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자체가 혁신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 그린 뉴스인데, 풍력과 시장의 규모가 지금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풍력 쪽에는 왜 투자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본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2050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풍력은 지금의 발전량 대비 대략 195% 정도 상승하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753% 정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급진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 블룸버그의 예상보다 매년 태양광의 평균 단가가 좀 더 빠르게 하락을 했고, 채택 같은 경우도 좀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굉장히 많은 태양광은 증가를 보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시장 자체가 같은 재생에너지 섹터로 분류가 되지만 폭발적인 상승의 크기는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요즘에 미국에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이 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3.5% 하락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로 좀 오게 되면, SEC 파일링에 따르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 형제이자 테슬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해서 2,560만 달러를 현금화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시장에서 3만 주를 매각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누가 매각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리스팅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리해보자면, 킴벌 머스크가 매도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최근 3만 주를 분할 매도해가지고 총 갖고 있던 전체 지분 중에 5% 정도만큼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9만 740주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상태라는 점. 근데 이런 매도나 매수에 대한 이런 거는 트렌드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머스크 킴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킴벌 머스크는 2010년쯤 테슬라가 처음 출범할 당시에 180만 주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 자료들만 본다면 분기마다 한 5%씩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어땠느냐를 정리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지분의 10% 정도만큼을 매각한 그라시아스 안토니오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도 이 디렉터는 어떤 것인가, 10% 매도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료 값을, 로우 데이터를 간단하게 엑셀에 넣고 돌려서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매도한 지분만큼인 10%가 15만 747주죠. 근데 그 15만 747주는 그 권리 행사를 통해서 얻은 만큼을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지분인 만큼 10%만큼이 지금 현재 권리로 취득을 했고, 그 취득분만큼을 현금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에드가 파일링 원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얻은 것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판 것에 대해서 있는 형태이죠. 약 52달러, 68달러만큼의 97,000주, 53,000주 가까이를 취득을 하게 됐고, 권리를 취득했고, 그에 대해서 시장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큰 변동은 없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다 모은 그런 그 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아무래도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페타바이트 수준, 매일 페타바이트 수준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교육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상당한 크기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폭스바겐 자체는 결국에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비율을 지금 10%에서 60%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GM의 자회사인 크루즈와도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존의 협력 관계 대신에 이전의 장기적인 투자 관계, 장기적인 전략 관계로 격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를 합친 승용차용 배터리 시장을 요약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용량은 YOY 기준으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약 39.6%만큼 증가했습니다. 거의 역대급 기록을 쓴 것인데,
그래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38GWh 정도만큼을 생산했고 CATL이나 파나소닉은 거의 30GWh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기업의 각축전 양상이 보이고 있죠. 특징은 어쨌든 중국 및 유럽 수준으로 판매량이 많다는 점이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중국은 배터리 전기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이 파나소닉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생산되는 분량이 압도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또한 테슬라가 거의 킹메이커처럼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쓰기 때문에 탑3 배터리 공급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3원기 배터리 모델 Y용 롱레인지 제품으로 납품받기 시작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양 볼륨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기가 네바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생산 물품이 크기 때문에 파나소닉 사업부에서는 거의 90%만큼을 압도적으로 테슬라 향으로 판매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춘절인 휴일에도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전에 휴일에도 업데이트하는 건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현재 OTA를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에서 틱톡을 쓸 수 있게끔 변형했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이 그 QQ 뮤직 가사 표지 기능이나 중국어 음성 인식을 기능을 좀 더 낮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로건과의 팟캐스트에 들어갔는데 이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나온 건 전기 밴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2020년 4분기에 어닝콜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기 밴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 밴 같은 경우는 위에가 사각형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형으로 태양광 패널을 넣음으로써 좀 더 유틸성도 확보하고 주행 범위도 늘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지붕형 패널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SUV나 원래 세단 같은 경우는 디자인상 패널이 불리하기 때문에 하진 않았었지만 밴은 박스형이니까 좀 다른 영상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 테슬라 입장에서 좋게 기다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이든 정부의 그린 액트입니다. 원래는 20만 대가 넘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그 텍스 크레딧 인센티브를 못 받았었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2018년부터 이 혜택을 못 받았었죠. 그러나 이것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전망했었고, 그 결과가 현재 그린 액트에 따르면 원래인 $7,500에서 지금 $7,000로 약간 줄긴 하지만 그럼에도 연방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전기차를 한 40만 대 정도만큼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 대 분량만큼 $7,0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28억 달러만큼의 인센티브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죠. 주로 GM과 테슬라가 수혜자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린 액트는 이전에 작년 11월 15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본다면 태양광에도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전에 미국의 태양광을 얘기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일단 주정부 단위로 힘쓰는 RPS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RPS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매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구매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죠. 근데 이 정책의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이 정책이 각 주정부마다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시장을 이끄는 두 번째 팩터로서 볼 수 있는 거는 기업 단위에서의 RE100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 세계의 컨센서스상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전환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점차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이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이전에 LG화학에 대해다가 탄소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발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애플이 이걸 다 지키고 나면 그 밑에 협력업체에다가도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요구하게 되고, 또 그 밑에 협력업체도 또 요구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태양광 시장을 볼 때 세 번째 중요한 팩터는 ITC, 투자 세액 공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바이든 정부의 그린 액트가 ITC를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 투자 세액 공제가 2020년에는 26%였고 21년에 올해 기준으로는 22%, 내년 말에는 1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6%를 받기 위해서 투자 세액 공제가 끝나기 전에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ITC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마중물처럼 태양광 시장의 규모를 확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2022년쯤이 되면은 타공 모듈에 대한 관세 보호가 끝나는, 그러니까 섹터 201은 모든 모듈에 대한 것이고 섹터 301은 이 법은 이제 중국산 모듈에 대해서 따로 25% 정도 세금을 더 받는, 관세를 더 받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종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아무래도 강화가 되겠죠. 바이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그린 액트라는 게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30%가 19년도에 끝나는 거였으나 이거를 이제 5년을 연장을 해서 2025년 말까지 30%로 확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26년에는 26%, 27년은 22%, 그 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거를 좀 더 늘리겠다는, 연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계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채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 생각은 태양광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고, 동생인 킴벌 머스크 및 그라시아스 안토니오처럼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는 우려에 대한 실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가 자율주행 개발에 미치고 있는 영향, 배터리 시장, 테슬라 관련 내용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 중 그린 액트에 대해서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